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삼성이니 하이닉스니 반도체니 수출 규제니 말은 많이 들리는데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대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주식이나 펀드, 혹은 자녀와 손자녀들의 일자리, 그리고 나라 경제 전체와 깊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중국과 거래를 계속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이 법의 정면에 서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중국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숨겨진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에 명시된 6번 예외 조항, 영문으로는 섹션 6라고 부르는 이 조항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지켜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쉽게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매치법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반도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군사무기 체계까지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것이 반도체 위에서 작동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심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022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팔거나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차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매치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매치법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과 반도체 사업을 계속하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국 시장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냐 미국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이 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감이 오시나요?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디램 및 낸드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각 회사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회사가 중국 공장을 갑자기 멈추거나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조 원어치의 설비가 멈추고 수천 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으며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결국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식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0대 중반의 홍태영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모아온 분입니다. 퇴직 후에는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시세, 차익이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규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규제니 제재니 하는 말이 나왔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팔아버렸고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시기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무섭다고 판단 없이 팔아버린 게 더 큰 실수였다고요. 상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두려움이 판단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매치법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 최종 통과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를 점점 더 좁혀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을 두게 된 것일까요? 이 배경을 이해해야 예외 조항의 의미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땅값이 쌌고 인건비가 낮았으며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온갖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 자체가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중국에 두면 가까운 곳에서 바로 팔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을 세운 것은 2012년의 일입니다. 당시 투자 규모만 수십억 달러에 달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장해 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시기에 우시와 다롄에 대규모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두 회사가 중국에 쏟아부은 투자는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제한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공장을 철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리고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며 한번 멈춘 생산 라인을 다시 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 공장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것은 그냥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인천에 사는 68세 박순희님입니다. 이분은 20년 가까이 SK하이닉스 협력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분으로 퇴직 이후에도 SK하이닉스 관련 뉴스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겨보는 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SK하이닉스 주식의 일부를 투자해 두셨는데 수출 규제 뉴스가 이어지면서 밤잠을 설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걱정을 하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평생 일했는데 그 회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중국 공장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감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어려움은 비단 이분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두 회사가 처한 상황은 단순히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공급망과 생산체계 전체가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조항 하나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치법 원문에 명시된 6번 예외조항, 즉 섹션 6가 무엇이고 왜 삼성과 하이닉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매치법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6번 예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기존에 투자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놓은 공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수하라고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정입니다. 둘째, 해당 기업이 미국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계속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외 적용 여부는 미국 상무부가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무조건 폐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그 조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80km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00km로 설계된 도로를 이미 달리고 있던 차량에게는 당장 멈추라고 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속도를 낮추면서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멈추라고 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이미 엄청난 투자가 된 공장을 하루아침에 세우면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출구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삼성과 하이닉스가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후 퇴직하여 지금은 관련 정책을 공부하고 있는 72세 강민주님은 각 회사의 공시 자료와 정부 발표를 꾸준히 분석해 온 분입니다.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요건에 맞추어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의 종류와 수준을 이미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공정보다는 구형 공정 위주로 생산을 재편하고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우시 공장의 생산 품목을 미국 규제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조정이 바로 섹션 6 예외 조항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두 회사가 미국의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라 협상과 조건 충족을 통한 돌파구가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안도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외 조항이 실제로 두 회사에 적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동맹국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훨씬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이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삼성이 1위, SK 하이닉스가 3위입니다. 디램은 삼성이 1위, SK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이 두 회사가 중국 공장 문제로 생산의 차질을 빚으면 그 피해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도 직격탄이 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 모두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과 하이닉스를 압박해서 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으로도 돌아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미국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계신 65세 이정현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반도체 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다 퇴직한 분으로 지금도 업계 동향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 말 미국 상무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1년짜리 수출허가 면제 조치를 내렸을 때 이분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셨습니다. 단순히 1년을 유예해 준 것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한국 기업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이후 이 면제 조치가 무기한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분의 분석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분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규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겁먹지 말고 예외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고요. 한쪽만 보면 두렵지만 양면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이분 주변의 몇몇 분들이 그 조언을 듣고 주식을 유지했고 이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익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영원히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 미중 관계의 변화,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예외 조항의 존재와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어 온 역사,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뉴스의 한쪽만 보고 공황에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시청자들이
어떤 눈으로 이 뉴스를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21세기 패권을 둘러싼 기술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치법이 통과되든 수정되든 어떤 형태로든 반도체를 둘러싼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회사는 이미 이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중국 공장은 섹션 6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미국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중국 공장 문제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가장 현명하게 지켜본 분 중 한 명이 부산에 사는 77세 신갑주님입니다. 이분은 50대 초반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반도체 규제 뉴스가 연일 쏟아지던 2023년 하반기 주변에서는 삼성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찾아서 읽다 보니 규제 뒤에는 항상 예외가 있더라고요. 미국도 삼성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분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조금씩 더 사셨고 이후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상당한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투자를 권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쁜 소식만 들으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위기 속에도 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찾는 것이 정보를 공부하는 이유라고요. 우리가 이 복잡한 상황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치법과 섹션 6 예외 조항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와 예외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합니다. 나쁜 소식만 보면 공포가 되고 좋은 소식만 보면 방심이 됩니다. 양쪽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떤 협상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예외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오늘처럼 하나하나 풀어서 이해하면 결코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매치법과 원문 섹션 6 예외 조항,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위협은 실제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외 조항이라는 출구가 존재하고 두 회사는 그 출구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 스스로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쁜 소식만 들려올 때 무조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숨겨진 맥락을 함께 보시면 불안이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현명한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제와 정책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